사람들은 왜 눈앞의 이익에는 열광하는데 먼 미래의 이익에는 큰 관심이 없을까요? 또 남들이 성공했다는 곳에 뒤늦게 내가 합류하면 왜 꼭 그때부터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걸까요? 또 미래를 위한 장기 플랜, 장기 계획을 세울 때마다 꼭 중간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 미래 계획과 목표는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죠.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단지 절박하지 않아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단기적 이익에 끌리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단기적 이익에 끌리는 이유, 그리고 이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이익보다 왜 불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단기적 이익에 끌리는 이유. 첫째, 시간에 따른 가치 왜곡. 행동 경제학자 조지 에인슬리는 인간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때마다 원시적인 뇌인 변연계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즉, 도파민 같은 즉각적인 만족을 바라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 이익은 대부분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유혹이 생기면 쉽게 그 단기 결정을 바꾸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장기 이익의 경우 비교적 최신에 발달된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은 일단 시간적으로도 멀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으로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이 조지 에인슬리 학자는 쌍곡선 할인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쉽게 말해서 같은 시간이라도 현재에 가까운 단기일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더 크게 본다는 것이죠. 반대로 먼 미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왜곡 없이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금 당장 5만원 받을래? 아니면 1년 후에 10만원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당장 5만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6년 뒤에 10만원 받을래? 아니면 7년 뒤에 15만원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이 경우에는 대부분 후자 7년 뒤에 15만원을 선택하죠. 두 경우 모두 1년 뒤에 5만원 이익이 더 생기는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당장 5만원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7년 뒤 인 15만원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른 이성적 선택을 했다면 지금 당장 5만원을 선택한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1년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6년 뒤 10만원을 선택해야 했죠. 그런데 7년 뒤 15만원을 선택하자. 바로 사람들의 가치평가가 시간에 따라서 왜곡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당장 5만원을 얻는 것은 1년 뒤에 10만원보다 더 가치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 6년 뒤냐 7년 뒤냐의 경우 사실 둘 다 먼 미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1년 더 기다려서 더 큰 이익 15만원을 선택한다는 거죠. 즉, 이성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이익을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쌍곡선 할인이라는 이론에서 시간에 따른 가치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기 이익의 경우 변수도 적고 비교적 예측 가능하죠. 근데 장기 이익의 경우에는 일단 변수도 많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익이 단기 이익보다 실제로 이익의 총합이 훨씬 클지라도 그 시간 동안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혹은 가까운 단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나에게 커 보인다라는 거죠. 단기 이익을 선호하는 세 번째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참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손실을 보는 거죠. 즉, 우리가 단기 이익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단기 이익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서 손해본다는 생각, 손실본다는 생각 때문에 더 단기 이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둘 다 비슷한 규모라면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익 추구 성향보다 손실 회피 성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단기 이익 추구라는 단기적 사고에 갇힌다는 거죠. 주식을 예를 들면 남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주식을 가지지 못해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마음, 포모가 생깁니다. 사실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계속 손해를 보는 듯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 포모에 이기지 못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익을 본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진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현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지금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을 따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귀신같이 내가 사자 말자 그 주식은 내려가게 되죠.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지금 오르는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쳤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놓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장기 이익은 포기하고 단기 이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이익을 선호하는 네 번째 이유, 자극 추구 성향입니다. 신경과학자 마빈 주커만은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기질, 자극 추구 성향이 유전적으로 존재함을 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정신생리학 등 여러 방법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극 없이 못 사는 자극의 노예인데 문제는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이익보다 대부분 자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뇌과학자 볼프만 슐츠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그 보상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그 보상이 예상되는 순간 미래에 내가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죠. 또 단기 이익은 장기 이익에 비해 눈앞에 확실히 보이고 실현 가능해 보이죠. 이게 내가 보상을 얻을 확률을 높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의 도파민이 터지게 만드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여행 소식을 서프라이즈로 듣는다고 할 때 똑같은 여행이라도 1년 뒤에 여행을 간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것보다 지금 당장 며칠 뒤, 일주일 뒤에 여행을 간다 라고 서프라이즈로 얘기를 들으면 훨씬 짜릿하고 도파민이 터지겠죠. 이렇게 더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생기니까 우리는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기 이익보다 단기 이익을 선호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내 본능이 선호하는 단기 이익이 장기 이익보다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장기 이익이 단기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장기 마라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나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와 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수명이 길지 않았고 당장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는 삶, 잘 버텨내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즉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았죠. 그 시절에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현 시대에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 90, 100세 시대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당장 1, 2년 뒤에 생사가 불투명한 경우는 많이 없죠. 그래서 80년 뒤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순간순간에 우연한 사건들이 나의 미래 모습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장 오늘만을 위해 1, 2년 뒤에 죽을 것처럼 단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혹은 50년 뒤 열매를 맺을 장기 이익을 위해 지금 당장 계획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지금 당장 저금을 하거나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다 내 장기 이익을 위한 행동의 사례인 거죠. 장기 이익이 유리한 이유 두 번째는 장기 이익은 틈새 시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 본능 때문에 장기 이익보다 단기 이익을 항상 선호합니다. 장기 이익은 진부한 것,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반면에 단기 이익은 일단 듣기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 단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열광하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언제나 붐비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봤다 라는 말에 뒤늦게 나도 합류하면 이미 그 산업은 호황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죠. 시장은 언제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수요자, 구매자가 높은 가격이라도 돈을 내지만 공급이 많아지면서부터 구매자는 굳이 높은 가격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붐비면서부터 이 단기 이익은 처음 내가 생각했던 이익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 라는 주체인 극소수만 큰 돈을 벌고 나머지 그 소식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하거나 오히려 큰 손해를 입고 그 산업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일을 선택을 할 때도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에 따라서 매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일을 처음 선택할 때는 앞으로 그 일의 전망 또 나의 성장 같은 장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죠. 그러나 장기 이익은 말 그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야 그 빛을 보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의 시간이 지치고 피로해질 때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노력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지루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미래 이익을 위한 일을 제쳐놓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이미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처음 들었던 것과는 달리 그 일이 이익을 내려면 더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난 그 사실에 또 빠르게 포기해버립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 일을 시작했던 이유가 나의 적성, 나의 미래 등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얕은 이유로 시작했으니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장기 이익을 위해 깊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은 과정에서 지루함은 있을지언정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 선택할 때부터 이 과정은 길고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인내하는 과정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장기 이익, 미래 비전을 위해 또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끝까지 참고 한 가지만 고집하는 장인 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단기 이익에만 목말라 하는 사람들과 달리 높은 성공 확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남들이 다 포기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뻔하고 지루한 이 길은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 보면 이 길 자체가 틈새 시장인 거죠. 또 이 길로 자기가 꿈꿔왔던 장기 이익을 얻을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장기 이익이 유리한 세 번째 이유,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의 반대말 단리는 최초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형태를 말하고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친 금액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단리와 비교해서 복리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복리의 효과가 바로 이 장기 이익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팔굽혀펴기를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팔굽혀펴기는 뭐 하루 한다고 일주일 한다고 사실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뭐 5년 뒤를 꾸준하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초반의 성장 속도는 완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 속도는 더 급격하게 가팔라지는 거죠. 바로 복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기로 마음먹고 장기적 이익을 목표로 무언가를 쌓으면서 빌드업하고 있을 때 초반에는 형태도 보이지 않고 하찮고 무엇보다 성장이 느리지만 매일매일의 노력과 에너지가 복리로 곱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또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제는 하찮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도 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장기 이익의 복리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초반에 성장 속도만 보고 이 일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하죠. 또 복리 효과를 믿고 꾸준히 하루하루를 보내온 사람의 최종 결과물을 보고 따라할 엄두도 못 내고 경외심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천재야. 타고났어. 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장기 이익보다 단기 이익에 끌리는 이유, 그리고 장기 이익이 단기 이익보다 대부분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